네, 타세요 수익버스 오늘도 수익 목적지까지 빠르고 안전하게 모셔드리겠습니다. 베스트 드라이버 김준호 기사와 함께 할게요. 기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말 지금 교통 상황이 천장이 없나 싶을 정도로 맞습니다. 빠르게 달려가고 있잖아요. 이런 기세 혹시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저는 뭐 계속 간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사실 지금 코스피 지수가 6천선을 돌파를 해도 사실 삼성과 SK 하이닉스 중심으로 상승이 나와줬던 거고, 이제야 이제 코스닥에 그동안 소외받았던 섹터들, 그리고 여전히 PBR 1배 미만인 섹터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대표적인 PBR 1배 미만이었던 LG 그룹주도 지금 돌아가면서 시세가 이제 분출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특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코스피 대비해서 너무나 지금 형편없는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IMF 전이었던 1997년도에도 코스닥 지수가 거의 1300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저는 갈 길이 멀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요. 여전히 좀 코스피와 코스닥, 특히 코스닥 쪽에서의 어떤 강력한 매수세가 오늘 좀 들어와주기 시작했고, 예전에는 삼성과 SK 하이닉스 쪽에 수급이 쏠려버리면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좀 쉬어가는 흐름이었는데, 오늘 한미 반도체를 필두로 한 또 AI 반도체, 그리고 또 소부장 기업 중에서 시총이 큰 종목들 중심으로 강력한 매수가 유입되고 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저는 이제 코스닥은 이제 본격적인 출발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아직 갈 길이 멀다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 기사님의 수익 버스들도 또 얼마나 빨리 달려갈지 더 기대가 되는데요. 이전에 탑승을 했었던 APR이 벌써 1차 목표가를 도달을 했죠. 네, 일단 뭐 APR은 정말 실적 깡패 종목이고, 결국 KBT의 가장 대장주 중에 대장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메디큐브의 어떤 폭발적인 매출 성장세가 올해도 이어질 수밖에 없어서, 사실 2025년도에 매출 가이던스 같은 경우는 1조 수준이었는데 지금 이제 2조고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이제 증권사들이 계속해서 목표가 또 가이던스를 계속 좀 올리면서 지금 2조 1천억까지 전년 동기 대비해서 40% 매출 가이던스를 상향하고 있다라는 점에서도 APR이 오늘 강하게 반응하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메디큐브 홈 디바이스의 어떤 판매량이 올해 뭐 중국뿐만 아니라 또 그리고 이제 북미 지역에서의 판매량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속해서 신고가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오히려 전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 보고 있어서요. 지난번에 1차 목표가 30만 5천 원 라인대를 제시해 드렸는데 2차로 33만 5천 원으로 한번 상향해 보도록 하겠고요. 익절 라인대는 지난번 1차 목표가로 설정했던 30만 5천 원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PR 계속해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붙어가고 있습니다. 2차 목표가로 상향 조정까지 해봤고요. 또 한 가지의 버스, 우리 최근에 탔던 로보스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수익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날 강원전선과 같이 함께 소개시켜 드렸던 종목이 바로 로보스타였고요. 결국 우리가 LG 그룹 향 로봇 기업들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LG전자와 LG 이노텍이 강력하게 시세가 분출되면서 LG전자의 자회사인 로보스타까지도 좀 강력하게 반등이 나와줬고, 목표가 언저리까지 상승이 나와줬었는데, 저는 뭐 목표가 가볍게 돌파를 하고 뭐 어차피 시간 문제고 결국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충분히 가능하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LG 그룹 차원에서 휴머노id 로봇과 그리고 홈 서비스 로봇뿐만 아니라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센터를 설립하면서 결국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는 로보스타의 역할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 또 엔비디아와 또 LG 간의 또 로보틱스 관련된 피지컬 AI 협력 소식까지 나와주면서 저는 로보스타의 어떤 상승 여력은 여전히 크다라 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도 신규 매수의 관점도 유효하다라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1차 목표가 83,800원 말씀드렸는데 언저리까지 상승 나와줘서 다시 한번 2차 목표가로 92,000원으로 한번 상향해 보도록 하겠고, 손절가도 7만 원으로 상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보스타 다시금 2차 목표가 92,000원으로 올려보겠고요. LG전자 마을에서 또 잘 나갔던 로보스타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새로운 버스들 탑승을 할지 기대가 되는데, 첫 번째 버스 어떤 노선으로 가볼까요? 네, 뭐 첫 번째는 어김없이 네. 빨간 버스를 타고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빨간 노선으로 안 가면 서운할 정도인데요.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마을들 들러볼까요? 네, 뭐 역시나 지금 이제 코스닥에서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결국 2차전지 섹터도 같이 힘을 내야 된다라는 생각에 네. 2차전지 마을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배터리 셀 마을을 지나서요. 코스모 그룹 마을, 그리고 이제 포스코 그룹 마을을 지나서 오늘은 에코프로 그룹 마을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에코프로 마을로 가보겠습니다. 에코프로도 지금 3거래일 연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타볼 버스 번호 어떻게 될까요? 네,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에서 떠날 버스 번호는요. 바로 450080 에코프로 머티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타볼 버스는 에코프로 머티고요. 450080 버스입니다. 자, 우리 버스에 탑승을 해주실지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와, 빨간 버스인데 정말 많이 타주셨네요. 맞습니다. 오늘 뭐 본격적인 코스닥 상승이 시작이 됐고 오늘 에코 프로도 강력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뭐 사실상 지금 코스닥 1등이 에코 프로고요. 코스닥 2등이 다시 에코 프로 BM이 안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코스닥의 어떤 연기금과 그리고 패시브 자금이 강하게 유입되면은 결국 에코 프로 그룹주 중심의 시장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뭐 특히나 2차전지 섹터가 전기차 판매량은 상관없이 결국 ESS의 어떤 성장을 통해서 ESS 밸류체인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 그리고 특히 또 이제 국내 배터리 셀 기업들이 휴머노이드 로봇 또 그리고 피지컬 AI 수혜로도 맞물리면서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제가 에코 프로를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에코 프로 계열사 안에서 전구체를 생산하고 있는 에코프로 머티를 오늘 탑빛 종목으로 좀 선정해 봤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하이니케 양극재에 들어가는 전구체를 생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양극재의 이전 단계 물질로 핵심 원재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양극재를 만드는 과정에서 원가의 60%를 차지하는 게 전구체인데 이거는 그동안 중국이 좀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구체를 대량으로 양산할 수 있는 기업은 에코프로 머티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지금 미국이 다시 중국의 ESS를 전면 차단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K배터리가 반사 수혜를 얻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 ESS 밸류 체인에 당연히 전구체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 지금 당장 대량으로 양산할 수 있는 기업은 에코프로 머티뿐이다 보니까 올해의 어떤 매출 성장도 충분히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전구체는 뭐 EV에도 그리고 ESS 전동 공구의 다양한 산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특히 ESS 부분 특히 그리고 피지컬 AI 쪽에서도 전구체의 가장 대표하는 기업은 에코프로 머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부터 지금 이제 북미 지역의 매출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데 경쟁력이 있는 이제 북미 고객사 저는 테슬라로 예측하고 있는 게 작년에 3월 달에 결국 이제 북미 자동차 기업의 전구체를 대량으로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 어떤 기업인지 밝히지 않았고요. 공급 규모도 밝히지 않았지만 테슬라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ESS 사업뿐만 아니라 또 피지컬 AI 그리고 또 이제 EV에 들어가는 전구체를 에코프로 머티가 공급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신규 공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했기 때문에 가동률이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의 올해의 어떤 실적 성장이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특히 ESS의 밸류체인뿐만 아니라 결국 전고체 배터리나 또는 그리고 피지컬 AI에 있어서도 결국 전구체의 어떤 폭발적인 매출 성장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에코프로 머티를 탑픽 종목 선정해봤습니다. 네, 에코프로 머티 리포트에서도 보니까 이제 회복의 원년이다 이런 이야기가 적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어디까지 좀 같이 타고 가면 될까요? 일단은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따라서 에코프로 머티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1차 매수를 현재가 부근에서 들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1차 목표가는 직전 고점 부근 때는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어서 77,700원을 1차 목표가로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81,200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머티 다시금 1차 목표가 77,700원까지 높여서 잡겠고요. 자, 손절가는 또 어디로 잡아보면 될까요? 손절 라인대 같은 경우 잘못 말씀드렸는데 네. 손절 라인대는 62,500원 라인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절 라인까지 네. 다시 한번 체크를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목표가 77,700원으로 잡아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버스로도 환승을 하러 가봐야 되겠죠. 이번에는 어떤 노선 가볼까요? 지금 뭐 삼성,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사실상 이제 시총 큰 대형주 중심으로 큰 시세가 분출되고 있고요. 사실 지금 코스닥이 큰 반등이 나와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한 종목들이 1,200개예요. 그만큼 시총 상위 대형주 중심의 장세이다 보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빨간 버스를 계속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서 이번 버스도 어김없이 빨간 버스로 환승해서 탑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쩔 수 없이 이번에 역시도 빨간 버스 노선으로 가보겠습니다. 어떤 마을들 들러서 가볼까요? 업종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요. 뭐 국내 가장 대표 업종 마을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K반도체 그리고 K배터리, K바이오 마을을 지나서요. 오늘 K로봇 마을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K로봇 마을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기사님 하면 로봇이었던 때가 있었는데 맞습니다. 다시금 로봇 마을로 가볼게요. 자, 그렇다면 어떤 버스 탑승을 할까요? 네, 오늘 두 번째로 출발해볼 피지컬 AI 로봇 버스 번호는요. 바로 04420 LG 디스플레이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탑승할 버스는 LG 디스플레이고요. 034220 버스입니다. 자, 우리 앞서서 살펴봤던 로보스타도 LG 마을에서 정말 잘 맞습니다. 갔는데 이번 LG 디스플레이 승객분들 탑승하고 있는지 보면 네. 좀 비어 있네요. 그동안 이제 디스플레이 기업, 또 이제 LCD도 OLED 기업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매력도가 조금 떨어질 수 있어도 결국 최근에 디스플레이 기업들, OLED 기업들이 결국 휴머노이드 로봇, 피지컬 AI 기업으로서 또 탈바꿈하고 있고요. 특히 LG전자가 사실 국내 전자 기업 중에서는 가장 PBR이 낮아서 거의 1배 미만이어서 최근에 저평가 부각으로 강력한 매수도 유입되고 피지컬 AI 기업으로서 재부각이 되면서 강한 시세가 분출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또 두 자릿수 상승, 2차 시세가 분출되고 있고요. 그래서 LG전자의 자회사들이 잇따라서 강력한 시세가 분출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엔비디아 어닝 콜에서 결국 피지컬 AI 시대가 이미 시작이 됐다라고 선포를 했고 결국 피지컬 AI 관련된 협력하는 기업 중에서 국내 기업 중에서는 결국 보선 다이맥스와 그리고 LG전자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와 피지컬 AI 관련된 협력 업체가 결국 LG전자고 LG전자가 피지컬 AI 기업으로서 시장에서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는 점이 LG전자의 자회사들도 같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로보스타도 소개해드렸고 그리고 LG 이노텍이 오늘 20%대 상승 흐름이 나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의 어떤 센서를 이제 공급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고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로봇의 얼굴을 이제 공급하는 핵심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전자의 자회사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피지컬 AI 기업으로서 변모하면서 우리가 과거에 현대 오토 에버가 강력하게 시세가 분출되면서 현대 자동차 그리고 현대 모비스, 현대 유아, 현대 글로비스까지 잇따라서 현대차 그룹주들이 돌아가면서 시세가 분출됐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LG전자와 그리고 LG 이노텍의 어떤 큰 시세로 LG CNS부터 시작해서 LG 디스플레이, 로보스타 같은 LG전자 계열사들까지도 돌아가면서 시세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분을 지금 LG전자가 37.9%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 주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휴머노이드 로봇 그리고 피지컬 AI 분야로 LG 디스플레이도 본격적으로 진출을 했는데 결국 지금 그동안 오랫동안 테슬라와도 협력을 해왔기 때문에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과 그리고 현대차의 아틀라스 로봇의 디스플레이도 결국 LG 디스플레이가 공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휴머노이드 로봇의 지금 이제 OLED 디스플레이 특히 정보 전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배터리 잔량이라든지 작업 진행률 그리고 지시사항 체크 등 결국 이제 화면을 통해서 로봇의 얼굴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의 표정과 그리고 플렉서블 OLED도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가 결국 휴머노이드 로봇 대량 양산에 있어서 또 핵심 수혜 기업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점에서 LG 그룹이 피지컬 AI 기업으로 현대차처럼 새롭게 재부각되고 있는 만큼 우리가 LG전자의 계열사 관심 있게 보자는 의미에서 타피점을 선정해봤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 오늘까지 해서 벌써 6거래일 연속 올라가고 있고요. 외국인의 수급도 계속 붙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디까지 좀 같이 타고 가면 될까요? 네, 일단 저는 LG전자의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 전 아직 시작됐다고 보고 있고 2021년도의 고점도 아직 돌파 못한 상태다 보니까 결국 LG그룹도 신고가 랠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변동성은 나올 수 있어도 현재가 부근에 1차 매수로 편안하게 접근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17,600원을 1차 목표가로 그리고 손절 라인 때는 13,500원 라인 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 이제 상승의 초입이고요. 신고가 랠리가 기대된다라는 점에서 우리 같이 한번 탑승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가격 전략 참고를 해주시고요. 더 다양한 우리 기사님의 전략들 어디서 만나볼 수 있나요? 네, 일단 제가 공개 방송을 통해서 화요일에도 그리고 지난주에도 뭐 1월 달 내내 사실 반도체 섹터 내에서 우리가 소부장 기업들 특히 AI 반도체 소부장 ETF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 관심 있게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한미 반도체를 필두로 한 소부장 기업들 강력한 시세가 이제 분출되고 있고요. 특히 로봇 같은 경우는 이게 스몰캡 기업들을 볼 게 아니라 그 4대 그룹의 가장 핵심 밸류체인의 정점에 있는 기업들 현대오토에버 어제 20% 상승 흐름이 나왔고 오늘 LG 이노텍이 또 20% 레인보우 로보티스가 이틀 동안 강력한 시세가 분출되면서 신고가 행진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강력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만큼 후속주와 그리고 또 이제 반도체 섹터와 그리고 코스닥 전략과 시장의 전략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니까 오늘 장 끝나고 오후 4시에 엠비골드 사이트와 너튜브를 통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강한 반등이 나올 만한 버스들 그리고 종목들 어디에 있는지 우리 기사님과 함께하면서 짚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기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